염색약은 어쩔 수 없다는 말, 정말 많이들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두피와 모발 변화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 정반대였습니다. 흰 머리를 가리려고 계속 덧칠할수록 두피가 먼저 지치고 머릿결이 먼저 얇아지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심지어 멀쩡했던 정수리까지 휑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와 40년간 두피와 모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박사 박진우입니다. 저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약도 필요 없으며 그냥 집에 항상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데요. 오늘은 집에 있는 커피와 계란, 그리고 딱 한 가지 차이만 알면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겪고 정리한 방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염색을 한 번쯤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색이 금방 빠지거나 아예 안 나와서 포기하셨죠. 사실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과정에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바로 머리에 발랐거나 계란 노른자를 뜨거울 때 섞어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두피 보호 없이 그냥 발라서 따끔했던 경험들이요. 저는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방법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염색할 때 두피가 따갑거나 머릿결이 푸석해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에 1번, 없으시다면 0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가족 중에 어머니가 계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흰머리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염색을 하시는데 할 때마다 두피가 따갑고 머리가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로 해보라고 했더니 색이 잘 안 나와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여쭤봤어요.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그랬더니 뜨거운 커피를 그대로 바르고 30분 있다가 헹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해드린 건 색을 진하게 만드는 요령이 아니라 두피를 먼저 지키는 작은 습관이었어요. 머리를 감는 타이밍, 바르는 순서, 기다리는 온도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전날 머리를 감으면 두피에 보호막이 조금 생기는데 그 상태에서 바르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부터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계란 노른자를 섞을 때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마와 귀 뒤에 미리 크림을 발라야 얼룩이 안 생긴다는 것도요. 그 뒤로는 두피 자극이 줄고 머릿결이 덜 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염색하는 게 이제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흰머리가 생기는 흐름과 함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드릴게요. 염색을 자주 할수록 두피가 단단해진다는 착각,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두피가 따갑고 붉어지는 건 참는다고 적응되는 게 아니라 자극에 둔감해지면서 손상이 쌓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국내 모발 연구기관과 해외 피부과학 연구에서도 반복 자극이 두피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계속 보고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이영자님은 한 달에 2번 염색을 하다가 정수리 쪽이 특히 민감해져서 바르는 날만 되면 따가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횟수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간격을 늘리기 전에 두피를 진정시키는 날을 만들어주라는 거였어요. 최소 일주일은 두피를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붉은기나 가려움이 심한 분은 어떤 방식이든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하고요. 염색하고 나면 두피가 더 뻣뻣해지는 느낌 혹시 겪어보셨나요? 커피로 된다더라 따라 했는데 색이 안 나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커피만으로는 색이 금방 빠지고 고정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해보셨는데도 티가 안 났던 겁니다. 식물성 색소는 모발 표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고정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외 모발 화학 연구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69세 정민수 님도 커피를 진하게 개어 발랐는데 다음날 샴푸하니 거의 빠졌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바르는 농도보다 모발에 머무는 시간과 열 유지가 핵심입니다. 열이 빠지면 고정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죠. 다만 뜨겁게 해서 두피를 자극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따뜻함만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커피로 했는데 물만 들고 금방 빠지셨나요? 두피 보호막 없이 바르는 게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흰머리 염색은 결국 두피에 자극을 주는 과정이라 보호막이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피부 장벽을 코팅해주는 유분층이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국내 피부 장벽 연구에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74세 김세란님은 염색할 때마다 이마 라인부터 화끈거려서 결국 염색 자체가 공포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두피와 피부 경계선에 유분이 있는 크림을 미리 발라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향이 강한 제품을 쓰면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으니 단순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고요. 염색만 하면 이마나 귀 뒤가 붉어지는 분 계신가요? 계란 노른자를 쓰는 이유를 잘못 이해하면 실패합니다. 노른자는 색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섞임과 보호를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레시틴 같은 성분이 기름과 물을 부드럽게 섞게 해주고 코팅감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식품과학 연구에서도 알려져 있어요. 66세 박정호님은 노른자를 뜨거운 혼합물에 넣었다가 익어버려 덩어리가 생기고 도포가 엉망이 됐습니다. 혼합물이 미지근해진 뒤에 노른자를 넣고 충분히 저어 크림처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비린내가 걱정되면 마무리 세척 방식이 중요합니다. 씻는 순서를 바꾸면 냄새가 덜 남거든요. 혹시 만들다가 덩어리 져서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좋은 성분을 먹으면 두피까지 간다는 믿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먹는 영양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두피에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개인차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영양소는 전신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모발 변화는 생활 습관과 두피 환경이 함께 가야 한다고 국내 영양연구와 해외 모발 연구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71세 최명숙님은 커피를 매일 많이 마셨는데도 두피 건조가 더 심해져서 오히려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섭취만 늘리는 게 아니라 두피에 닿는 습관을 점검하는 게 먼저예요. 특히 건조한 분은 수분 관리부터 하셔야 하고요.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도 머릿결이 더 푸석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패치 테스트를 건너뛰는 게 가장 큰 사고 포인트입니다. 천연 재료처럼 보여도 알레르기 반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거든요. 접촉성 자극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사전 반응 확인이 안전하다고 국내 알레르기 관련 자료와 해외 피부 연구에서도 공통으로 권하고 있어요. 70세 한상진님은 아무 테스트 없이 사용했다가 가려움이 올라와 며칠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부위에 소량을 발라 일정 시간 반응을 보고 이상이 없을 때만 진행하는 게 맞아요. 가렵거나 붉어지면 바로 중단하고 다음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안전하고요. 새로운 재료 쓰실 때 피부가 예민한 편이신가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색을 내는 비법보다 먼저 두피를 지키는 흐름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요. 다음에서는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서 따라하다가 흔히 막히는 지점을 미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르는 날과 쉬는 날을 분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자극이 누적되기 쉽거든요. 특히 따가움이 있던 날은 다음 날까지 무리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오늘은 관리하고 내일은 진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두피가 쉬는 날이 거의 없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뭔가를 두피에 바르거나 자극을 주는데 사실 두피도 휴식이 필요해요. 제가 만난 68세 김동수 님도 매일 다른 제품을 바르다가 두피가 점점 예민해져서 고생하셨거든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피를 쉬게 해드렸더니 붉은기가 서서히 가라앉더라고요. 두피도 우리 몸의 일부라서 회복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온도는 뜨거움이 아니라 미지근함이 기준이에요. 열이 필요하다는 말이 과열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뜨거운 상태에서 혼합하거나 두피에 닿게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정도에서만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혹시 뜨겁게 해야 더 잘 된다고 믿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세요. 뜨거울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70세 박미선님도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바로 바르다가 두피에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따뜻한 정도만 유지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두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온도계로 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손등에 대봤을 때 편안한 온기만 느껴지면 됩니다. 바르는 순서를 바꾸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먼저 코팅하고 그 다음 색을 고정하는 흐름이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마구 문지르면 모발이 엉켜 빠질 수 있어요. 구역을 나누고 언뜻이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바를 때 손으로 세게 비비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끊어질 수 있어요. 67세 이정희 님도 염색할 때마다 손으로 세게 문질러서 바닥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빗으로 부드럽게 언뜻이 펴 바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훨씬 덜 빠지고 두피 자극도 줄어들더라고요.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룩 방지는 시작 전에 끝내야 해요. 이마, 귀, 뒤, 목덜미는 색이 정말 잘 남는 부위거든요. 끝나고 닦으려 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시작 전에 경계 부위에 유분 제품을 미리 발라두는 게 가장 편해요. 염색하고 나서 피부 얼룩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나요? 73세 김영미 님도 염색할 때마다 이마에 갈색 자국이 남아서 며칠씩 걱정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건 시작하기 전에 바셀린이나 유분 크림을 경계선에 미리 발라두는 방법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얼룩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준비 하나가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무리 헹굼이 머릿결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기름기와 냄새가 남는 이유는 대부분 세척 순서에 있거든요. 강한 샴푸로 바로 벗기려 하면 두피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 뒤에 아주 연한 산성 헹굼을 한 번 더 해주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헹굴 때 끈적임 때문에 더 세게 문지르게 되지 않나요? 그럼 두피가 더 자극받아요. 69세 최은숙님도 헹굴 때마다 세게 문질러서 두피가 붉어지고 아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권한 방법은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 식초물이나 레몬물로 가볍게 한 번 더 헹구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냄새도 줄고 머릿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관을 잘못하면 두피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천연 혼합물은 정말 쉽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실온 방치가 길면 냄새와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량만 만들고 차갑게 보관하고 오래 두지 않는 게 안전해요. 아까워서 며칠씩 두고 쓰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71세 박종선 님도 냉장고에 일주일 넣어뒀던 혼합물을 사용했다가 두피가 따끔거리고 가려웠다고 하셨거든요. 천연 재료는 방부제가 없어서 금방 상해요. 그날 쓸 만큼만 만들고 바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민한 두피는 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재료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따가움을 참고 계속하면 다음부터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자극이 있는 재료는 과감히 빼고 단순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참고 계시진 않나요? 74세 이순자 님도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끝까지 참고 사용하다가 두피가 심하게 부어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맞지 않는 재료는 바로 빼고 가장 단순한 조합으로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길이 보이실 겁니다. 흰머리를 가리는 기술보다 두피를 지키는 습관이 먼저라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식 하나를 뒤집는 겁니다. 흰머리는 색만 덮으면 끝이라는 생각, 그리고 염색약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두피와 모발을 연구하면서 그 상식이 오히려 많은 분들의 두피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볼게요. 첫째, 따가워도 참고 자주 하면 익숙해진다는 믿음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두피는 참을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둘째, 진하게 바르고 뜨겁게 하면 잘 된다는 생각이죠.
이것도 위험해요. 뜨거움은 효과가 아니라 화상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셋째, 먹는 걸 늘리면 바로 머리도 달라진다는 기대입니다. 영양은 도움이 되지만 두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두피를 먼저 보호합니다. 유분 크림으로 경계선을 미리 코팅하고 전날 머리를 감아서 자연 보호막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둘째, 온도는 미지근하게 유지합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바르는 순서는 언뜻이 부드럽게 합니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펴 바르는 거죠. 넷째, 마무리는 부드럽게 헹굽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 뒤 산성 헹굼을 추가하면 냄새와 끈적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다섯째, 반응 확인을 먼저 합니다. 작은 부위에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진행하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처음엔 조금 따끔한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바르기만 해도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거예요. 머릿결도 계속 끊어지고 푸석해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거칠고 뻣뻣한 느낌이 들죠. 정수리도 점점 더 비어 보이는 속상함이 따라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가 더 얇아진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십니다. 흰머리를 가리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덜 힘들어져요. 바를 때 따가운 느낌이 거의 없고 두피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머릿결도 덜 푸석해집니다. 오히려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살아나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두피가 편안해지는 걸 먼저 느끼실 겁니다. 염색한 다음 날에도 가려움이나 따가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감입니다. 염색이 무섭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염색하는 날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되셨을 텐데 이제는 편안하게 관리하는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거울을 봐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족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무엇을 바르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아주 소량을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 반응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귀 뒤나 팔 안쪽에 조금만 발라서 30분 정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불편함과 후회를 크게 줄여줍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흰머리만 가리는 게 아니라 정수리가 휑해 보이는 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두피 습관을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발이 얇아지는 걸 막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뜨끔했던 상식이 뭐였나요? 혹시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